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3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바깥으로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태풍은 빠져나갔는데 또 하늘도 개이고 있는데 태풍이 남긴 바람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폭우가 오고 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홍수, 태풍 피해가 적은 나라입니다. 그것은 치산치수에 성공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특히 박정희 시절의 산림 녹화와 댐 건설이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이 바로 문재인 정권을 돕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배은망덕한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4대강 사업 욕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 TBS 조사에 따르면은 전주보다 1.2%포인트 내렸답니다. 그래서 47.8%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가 올라가지고 48.7% 다시 역전이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어제부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하는 순간 힘이 딱 빠져버립니다. 국민의힘 뒤에 당을 붙여야 되는지 마는지. 국민의힘 이게 정당 이름이 아니고 원래 단체 이름이었거든요. 그것도 좌파 단체 노사모가 주력이 된 단체 이름을 도용을 했습니다. 국민의 힘. 그리고 붙여 쓴답니다. 국민의 힘을 붙여 쓴답니다. 이것도 맞춤법 위반이죠. 국민의 힘을 붙여 쓴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People Power Party라고 한다는데 이것도 People's Power Party가 맞습니다. People Power Party. PPP는 구매력, 요새 GDP를 계산할 때 구매력 기준을 물가를 반영한 구매력 기준이라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PPP라고 합니다.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하는데 PPP라고 하고 중국어로는 국민 역량이라고 한답니다. 국민 역량. 참 희한한 당이 있죠. 국민 역량당입니다. 국민 역량당. 일본어로는 고쿠민노 치가라. 피플 파워 파티라고 하니까 이게 좌파 정당 이름입니다. 외국에 좀 검색을 해보면 피플 파워 파티는 거의 다 좌경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플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피플은 보통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하느냐 하면 인민으로 번역을 합니다. 인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할 때 그 인민으로 번역하는 것이 피플입니다. 국민은 네이션입니다. 네이션. 그러니까 네이션 파워 파티가 맞아요. 근데 왜 피플 파워 파티라고 했느냐? 국민과 인민의 차이를 모릅니까? 이 당은 김종인 씨가 지휘하는 김종인 씨가 결정한 이 당명에 좌파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피플 파워 파티. 이게 점점 좌경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과 김종인이 원팀입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해체하고 김종인은 보수 해체하고 부창부수입니다. 결국 두 사람의 정치 노선이 만납니다. 과거에 만났잖아요. 2016년 총선 때 두 사람이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몰락의 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치 낭인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언론의 뒷받침을 받아가지고 총선 패배한 책임은 안 지고 그 당을 차지하더니 당 이름까지 이런 식으로 좌경화시키는, 말하자면은 보수 정당의 영혼을 바꿔치기 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의 영혼을 바꿔치기 했다는 게 바로 국민의힘이라는 걸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피플 파워 파티, 이거 인민정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민 권력당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피플 파워 파티를 그냥 번역하면은
인민권력당, 저 북한 노동당하고 비슷합니다.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여당 이름이 피플파워 파티, 인민권력당이 되는 게 맞죠. 어떻게 피플이라는 말을 씁니까? 한국은 이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민중, 인민, 국민, 민중도 보통 피플이라고 써요. 민중, 인민이란 말을 왜 씁니까? 국민을 부정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겉으로 한국말로는 국민 해놓고 영어로 딱 쓸 때는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피플 파워 파티, 이게 완전히 사기 정당입니다. 이념적 사기 정당입니다. 겉으로는 우파 정당인 척 하면서 괄호하고 영어로는 좌익 정당 이름 싹 집어넣었다. 완전한 사기 정당입니다. 제가 좀 악담을 한 것 같지만은 이 정당이 사기 정당이라는 이유는 뭡니까? 굳이 당명에 자유를 뺐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나 우파나 보수, 굳이 자유를 빼니까 이런 좌경적 용어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굳이 뺍니까? 굳이 넣어야죠. 반드시 넣어야죠. 한국의 보수 정당이란 게 뭐냐 물어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헌법을 지키는 정당이다. 그 헌법은 뭐냐?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다. 헌법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즉 평화적으로 자유통일을 한다. 이게 헌법의 명령인데 헌법 명령을 수행해야 할 이 국민의 힘이 피플 파워 파티로 되어가지고 오히려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정당 명칭을 채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피플 파워 파티. 이게 이 정당의 본색입니다. 지금까지 김종인 씨가 한 것은 미래통합당의 본질은 사실은 경상도당입니다. 경상도당을 호남 봉사당으로 만드는 거죠.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 사죄한 것은 자기 개인 전두환 밑에서 복무한 개인 사죄도 하고, 그 다음에 한 시대를 대표해서 사죄한다고 그러고, 또 무슨 사죄를 하는데, 아니 누가 한국의 보수 세력이 김종인 씨 보고 광주에 가서 사죄하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한 시대를 대표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통합당은 그 맥락을 보면은 박정희로부터 쭉 이어지는 한국 건설 세력입니다. 건설 세력의 명맥을 잇는 정당인데 왜 광주에 가서 사과를 합니까? 왜 광주에 가서 사과를 하죠? 사과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정당의 선배 정당이 신한국당, 즉 김영삼의 신한국당이 5.18 특별법을 그것도 소급 입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광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준 게 통합당의 선배 정당인데, 광주 사람들을 위해서 자랑스럽게 그것도 김대중 씨가 하지 않는 걸 김영삼이 한 겁니다. 5.18 특별법으로 12.12 사건, 5.18 사건을 재판에 걸어가지고 단죄를 하고 보상을 해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김영삼 씨가 한 건데 왜 사과를 합니까? 사죄할 필요가 없을 때 사죄하는 것을 노예라 그러죠. 노예는 주인이 시킨 대로 매를 때리니까 양심과는 아무 관계 없이 사죄를 하는데, 또 그걸 언론이 잘했다고 부추겼습니다. 이것은 보수 이념으로부터의 탈출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호남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입니다. 첫째, 호남의 상당 부분이 지금 좌파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념적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호남이 전라도 사람들이 정부 요직, 특히 국가 권력기관에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수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통합당은 야당 입장에서 호남 문제를 항상 거론해야 합니다. 근데 광주에 가서 사죄함으로써 호남 문제를 앞으로 일체 거론하지 않겠다. 이것을 선언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입니다. 경상도에 대한 배신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입니다. 좌경화와 친호남화. 그럼 그 결과로서 지금까지 지지율이 대폭 상승했느냐?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계산이 안 맞는 거죠. 그래도 김종인 씨는 기자들로부터는 이상하게 호평을 받아요. 기자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이 황교안 씨 아닙니까? 기자들이 종로에 출마하라, 종로에 출마하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채찍을 하니까 질 줄 뻔히 알면서도 종로에 출마해가지고 전국적인 선거는 지휘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 공천에서 완전히 실수를 하고 무엇보다도 종로에서는 참패를 하고 기자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데 김종인 씨와 기자가 친하다는 게 이게 망조가 된 거죠. 그래서 문재인은 계산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근데 김종인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보수의 영혼과 역사관과 가치관을 해체하고 있는지 알쏭달쏭해요. 그 사람이 주창한 경제민주화라는 게 결국 요사이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이 낭비적 복지, 국가 빚 늘리기의 기본적인 이론의 틀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통합당 내부에서는 반발이 없습니다. 같이 김종인과 같이 동반 자살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것은 왜냐? 이 통합당의 주력 세력이 한 번 크게 배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김정은과 종북 세력과 싸우는 자당의 대통령을 좌파와 손잡고 탄핵해가지고 바로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는 카페트를 깔아준 세력이 지금 김종인과 손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배신 세력이죠. 배신 세력. 이념 한 번 배신하면은 그 뒤에 또 계속 배신합니다. 또 배신한 걸 듣기 위해서 이제는 최근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요. 박근혜 잘못했다. 박근혜 탄핵이 잘 된 거다. 박근혜 시절이 잘못했어에 대해서 우리 사과하자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이 통합당이란 존재는 국민의 힘으로 이름을 바꾸든 말든 죽은 정당입니다. 영혼이 죽은 정당입니다. 손발이 망가지면 정형외과에 가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망가지면 정신병원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망가진 사람을 구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영혼이 망가진 이 통합당, 지금은 국민의 힘, 이제 좌파 본색을 드러낸 국민의 힘이 어디로 갈지 그것을 구경하는 결국 국민들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에 맹렬한 공격을 가해서 바꿔놓을 것인지 아니면 대한정당을 만들 것인지 참으로 골치가 아픈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국민의 수준입니다. 국민의 분별력이 망가지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국방을 포기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민국 방공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이 통합당이 자유라든지 보수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보수적 가치를 버리자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미국이다. 미국이 지켜주니까 우리는 그 등 뒤에서 한가하게 말장난하고 관념의 유입만 벌리면서 좌익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지 그것이 좋지 뭐 헌법 지킨다고 방공한다고 자주국방한다고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거죠. 이건 완전 논팽입니다. 논팽이.
그런 정신이 모여가지고 국민의힘이라는 좌파 단체에 어울리는 정당 이름을 만들어 놓고도 내부 토론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반론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이런 피플 파워 파티라는 이런 영어 문법에도 맞지 않고 우리 헌법에도 맞지 않는 이런 정당 이름으로 이제 개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악. 해답은 국민의 교양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은 국민의 분별력입니다. 국민의 교양입니다. 국민의 교양을 재건하는 데는 그러나 몇십 년 걸립니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몇십 년 걸립니다. 자주국방 포기 그리고 한자 포기로서 망가지기 시작한 한국의 국민 수준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성공한 나라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스칸디나비아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이 19세기에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그룬트비히라든지 하는 이 교육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국민 교양 교육을 하자. 그게 100년 걸렸습니다. 100년 흐르니까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민청이 등장한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 스웨덴과 같은 이 노르딕 칸츄리의 모델로 구현된 겁니다. 앞으로 100년을 투자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역사는 건너뛰기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